2만 마리 규모의 방사 양계 농장주 정진호. 사업 실패로 20억 원을 잃은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아리 50마리를 장에 가서 샀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보고 한 30마리 갖고 가서 키워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단호히 거절했죠. 애완동물 키우는 마음으로 병아리 30마리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닭과의 인연으로 어느새 2,000마리 닭을 키우게 된 그는. 그런데 닭들이 비를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그 비닐을 가지고 그 닭들을 덮어버렸어. 완전 2,000마리가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망했던 순간이 그때일 거예요. 그 후 닭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친환경 방사로 연매출 1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자기가 자는 잠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고 자기가 알을 놓는 장소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생활합니다. 남의 거 절대로 탐하지 않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꼭 좀 배웠으면 좋겠다. 닭에게서 삶을 배우다 정진호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닭이 한 2만여 마리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니까 막 숲에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 닭들이 길을 잃고 안 찾아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막 숲에다 놔요? 닭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닭이요? 예, 그래서 진돗개보다도 집을 더 잘 찾아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아니 저도 그 개가 진돗개 같이 참 이렇게 집을 찾아온다는 건 알았지만 닭이 귀소 본능이 더 강하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그 강연 주제가요. 닭처럼 살자예요. 닭처럼 살자. 그러니까 어떤 뭐 닭한테서 그러니까 배울 게 참 많은 모양이에요. 예, 저희들이 닭의 본능에서 네. 우리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아주 귀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드실 생각만 하시지 말고 네, 과연 닭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얘기를 시작하시죠.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닭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시죠? 네. 계란을 낳아주는 게 아마 닭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닭은 살면서 평생 알을 낳아주고요. 죽어서는 고기까지 아낌없이 우리 사람들한테 주고 가는 아주 사람들로 봐서는 고맙고 귀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닭을 보고 닭대가리라 그러더라고요. 닭을 키우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닭이 아주 멍청하고 아둔한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닭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저에게는 닭들이 낳아주는 계란보다도 더 귀한 가르침이나 소중한 깨달음들을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4년 동안 닭을 키우면서 닭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어떤 소중한 깨달음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나이가 52인데요. 돌이켜보면 참 인생의 고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0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근 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대구 시내에서 300평에 가까운 큰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6년이 지나고 보기 좋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8년 겨울에 전혀 계획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귀농을 하게 됩니다. 태어났다 뿐이지 타양이나 다름없는 고향 하동에서 시골 생활이라고는 단 하루도 해본 적 없는 저와 집사람과 3살짜리 딸 100일을 갓 지난 아들하고 낯선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봄이 됐고요. 저희 집 앞을 지나가던 먼 친척 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병아리 50마리를 샀는데 막상 풀어놓고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당도 넓고 하니까 한 30마리를 가져가서 한번 키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솜씨는 없지만 어설프게 닭장을 짓고 병아리 30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제가 해준 거라고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래기를 뿌려주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별 탈 없이 이 병아리들이 잘 커졌습니다. 한 4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지어준 그 험한 닭장 안에 알이 한두 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굉장히 예쁘고 귀했습니다. 제가 아마 사업에 실패하고 시골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형제 또 몇몇 지인들이 위문공연 삼아 가족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지인들 가운데서 저희들 계란을 먹어보고는 계란이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먹어본 계란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닭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자기네들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에 가서 병아리 200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뒷산에다가 풀어놓고 키웠죠. 하루에 한 100개 정도의 알을 낳아줬고요. 그 계란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다시 도시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서 재기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도시에 나가서 다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사업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이곳에 와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한평생 이 총구석에 처박혀서 닭이나 키울 사람이냐.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내 있는 닭까지 다 없애버리겠다. 지독한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편 생각하면 제가 슈퍼를 운영할 때 야채나 과일 중에는 무농약 친환경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들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닭이 놓은 건강한 계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사업이겠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업으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마리의 닭이 500마리가 됐고요.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됐고 1000마리가 2000마리가 됐습니다.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닭들이 하루에 한 1000개 남짓의 알을 낳아줬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계란을 처음 서울 매장에 이제 가지고 가니까 저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계란은 크기는 메추리 알만한 것부터 주먹만한 것까지 계란 껍질의 색깔은 아주 하얀색부터 살색, 갈색, 짙은 갈색까지 크기와 계란 껍질의 색깔이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이런 계란을 건강한 닭이 놓은 좋은 계란이라고 비싼 가격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객들 중에 몇몇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저희들 계란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당신들이 옛날에 시골집 마당에서 키우던 닭들이 놓은 계란을 기억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주는 사료 외에 다양한 먹거리, 흙이나 벌레나 풀이나 다양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힘찬 날개짓도 하고 가지고 있는 본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또 인공 조명이 아닌 자연 햇볕, 봄, 가을, 여름, 겨울 햇빛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 자연 속에서 사는 닭들이 놓은 계란이 크기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껍질의 색깔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계란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요.
비록 생산되는 양이 참 작았지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장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한 3, 4일 비가 굉장히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닭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비가 오면 비를 피하라고 비닐을 사다가 나무 사이에 이렇게 걸쳐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깼는데 새벽 2시더라고요. 숲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쳐줬던 비닐이 빗물의 무게를 못 이겨서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급한 마음에 그 비닐을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닭을 덮어 놓았습니다. 저 딴에는 또 잘한다고 바람에 날려갈까봐 돌을 주워서 내 귀퉁이를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집으로 가서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 5시경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다시 제가 숲으로 가보니까 그 시간쯤이면 숲속에 닭들이 나와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인데 닭이 몇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불길한 마음이 확 닥쳤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돌을 치우고 비닐을 걷었습니다. 뿌연 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이 사라지고 나니까 2,000마리에 가까운 닭이 전부 질식사해서 몰살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있는 닭들을 제가 보면서 그 자리에 바로 팍 주저앉았습니다. 전혀 경험 없이 사업에 실패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닭을 키운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들어와서 한 마리 한 마리 늘어가는 닭들을 보면서 고생도 잊은 채로 참 행복해했던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의 무지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간 우리 닭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 닭을 땅을 파고 한 마리 한 마리 묻으면서 앞으로 우리 농장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닭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태풍을 비롯한 수차례의 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은 저희들이 2만 마리의 닭이 낳아주는 계란으로 연매출 12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연 속에 닭을 풀어 키우다가 보니까 닭에게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닭은 여러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닭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첫 새벽을 누가 알립니까? 닭이 알립니다. 첫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발톱으로 땅을 헤치고 부리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 닭의 어떤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저희들이 좀 배웠으면 합니다. 또 둘째는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21일 동안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닭의 몸무게는 병아리가 부화되는 날 정상적인 몸무게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소한의 물과 먹이만을 먹고 병아리를 부화시킵니다. 그 어미닭과 병아리가 들짐승이나 다른 어떤 위협 앞에 놓였을 때 목숨을 가지고 지켜내는 숱하게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이 지나서 어미닭이 다시 자기 몸속에 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게 애지중지 최선을 다해서 키우던 병아리를 부리로 쪼아서 독립을 시킵니다. 그런 냉철함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버려지는 애들의 이야기나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있죠. 또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 지나친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닭들의 어떤 지극한 모성애나 숱하게 투철한 책임감이나 때가 되면 냉정하게 독립시켜서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닭들의 냉철함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닭들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고 남의 것을 절대 탐하지 않습니다. 닭은 한 번 잡은 알자리와 잠자리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을 놓는 칸에 반드시 가서 알을 놓습니다. 많은 횟대가 있지만 자기가 가서 잠을 자는 횟대의 위치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탉이 아무 암탉을 직접 끓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짝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자기의 짝을 만나서 자기 짝하고만 자연수정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유정란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14년 동안 자연 속에서 닭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과 가축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닭대가리라는 비아냥을 받을 만큼 고지식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바른 생활을 하는 게 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닭처럼 닭과 함께 그렇게 사는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